개구리 바위. 진주시 대평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동에서 제일 부잣집에 들렀습니다. 스님이 대문 밖에서 연불을 외며 시주를 구하자 여자는 아무것도 없다며 시주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하니 여자는 소똥 한 바가지를 퍼주었습니다. 마침 바깥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스님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쌀 한 마를 시주했습니다. 남자는 병이 깊은 홀아버지 맷자리를 못 구해 걱정이라고 하자 스님이 동네를 빙 둘러보더니 건너편 산이 비구름을 머금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곳이 명당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산소 아래에서는 가족 중 누구도 절대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렀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부인이 더위를 참지 못해 강으로 내려와 멱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그 자리에서 큰 바위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깨굴바위의 애틋한 사연을 나직히 담아낸 수필가 김성진 님이 엮은 글을 전영주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개구리 바위와 누이. 김성진. 진주시 대평면은 모든 마을이 진양호를 품고 있다. 대평면의 가장 남쪽에는 내가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내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시간을 거슬러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 덕천강과 경호강이 만나는 곳에 다목적 댐이 건설되면서 진양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생겼다. 호수가 생기면서 내촌을 비롯한 많은 동네가 수몰되었다. 시내를 오가는 도로도 당연히 물에 잠겼다. 지금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대교가 놓여 시내에서 일각이면 오갈 수 있지만 수모로 한때는 배를 타고 가거나 사천 완사마을로 둘러가야만 했다. 댐이 생기기 전 내촌은 180여 가구가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다. 그때는 내촌이라는 법정 이름보다 마동이라는 구전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렀다. 마동은 동네를 둘러싼 뒷산이 말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었다. 당시 마동에서 시내로 가는 길은 덕천강을 끼고 기곡동을 거쳐 너운이로 가는 도로가 유일했다. 덕천강 뚝길이 끝나고 오르막이 막 시작되는 지점, 바로 그곳엔 개구리를 닮은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맞은편엔 용이 꿈틀거리며 누워있는 모습을 한 구릉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개구리 바위와 용설터라 불렀다. 그곳은 집 하나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밤이면 도깨비와 처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지만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다. 내가 7, 8살 정도였던 것 같다. 무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장날이면 새벽 일찍 손수레에 물을 가득 싣고 십리가 넘는 너오니까지 새벽 장사를 나가곤 했다. 그럴 때면 누나와 나는 리어카를 밀며 따라가기도 했다. 그날도 부모님을 따라 새벽장을 다녀오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어둑한 새벽의 무서움이 사라져 늘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끄는 손수레에 올라탄 채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너,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 거너. 마침 개구리 바위 옆을 지나고 있었다. 얘들아, 저 개구리 바위엔 가슴 아픈 전설이 있단다. 아버지는 개구리 바위 설화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길을 쫑긋하고 들었다. 옛날에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마동에서 제일 부잣집에 들렀단다. 마침 바깥 주인은 없고 부인만 있었는데 스님이 대문 밖에서 연불을 외며 시주를 구하자
여자는 아무것도 없다며 시주를 거절했단다. 분명 부잣집이라 소문난 곳인데 말이다. 야박한 여자에게 스님은 무엇이든 좋다며 성의껏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했단다. 그러자 여자는 소똥 한 바가지를 퍼주었단다. 스님이 소똥을 얻어 나오는데 마침 바깥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서 이 광경을 봤단다. 남자는 스님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쌀한 말을 시주했다는구나. 시주를 받고 나오다가 문득 남자 얼굴이 어둡다는 것을 느낀 스님이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병이 깊은 홀아버지 맷자리를 못 구해 걱정이라고 했단다. 그 말에 스님은 동네를 빙 둘러보더니 건너편 산이 비구름을 머금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그곳이 명당이라고 알려주었단다. 다만 그곳에 매를 쓰면 집안이 흥하고 자손도 번성하겠지만 산소 아래에서는 가족 중 누구도 절대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단다. 얼마 뒤 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도승이 알려준 곳에 산소를 썼는데 장례를 치른 부인이 더위를 참지 못해 강으로 내려 멱을 감았단다. 그 순간 부인은 그 자리에서 큰 바위로 변해버리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덮이면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 뒤부터 그 집안은 여자가 시집 오면 악녀가 되거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가세가 기울자 남자는 풍수사를 불러 맷자리를 다시 보았는데 풍수사가 말하기를 터는 좋으나 강 가운데 있는 개구리가 죽은 용의 허리에 쉬를 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개구리 바위 옆에서 멱을 감으면 죽는다고 했고 건너편 용설터에 산죽이 나면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다.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한국전쟁 때 그곳에 산죽이 돋아나자 실제 전쟁이 났었다고 하는구나. 아버지에게서 개구리 바위 설화를 들은 후부터 그곳을 지날 때면 나는 늘 가슴이 서늘했다. 서너 해가 지났을 때였다. 남강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수몰된다고 했다. 이웃들은 고향을 떠나 곳곳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철없던 나는 도시로 이사를 한다는 게 왜 그렇게 좋았을까? 하지만 내 누이는 떠나기 싫어 그렇게 서러운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고향을 떠날 무렵 사랑하는 내 누이를 저 진양호는 영원히 앗아가 버렸다. 개구리 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아마도 누이는 고향을 떠나기 싫었던 모양이다. 온 가족에게 눈물만 남겨주고 내 누이는 저 파란 물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온 고향. 내 어릴 때 뛰어놀던 집도 학교도 개구리 바위도 물속에 잠겨 흔적도 없다. 바다 같은 호수 먹빈 물속에 세상 실은 묻어둔 채 잡초만 무성하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내 누이는 지금도 저 파란 물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하다. 지척에 두고 있지만 내 어린 시절의 동네 내촌의 옛 모습을 난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